이번 주제는 홍종선 데일리안 선임기자 그리고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모셔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0월 10일이 이제 한강날이 됐습니다. 한강 작가는 아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다가 한림원 사무총장으로부터 당신 노벨문학상 받으셨어요. 소식을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자, 올해 수상자가 아시아 여성일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그 아시아 여성일 수 있다 이 말이 한강 작가의 어떤 수상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떨어뜨리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안배되어서 온 것처럼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서구 작가들 중심이었고 특히나 여성 작가 17명뿐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다 남성 작가고 오히려 과거가 불공정했고 이제는 공정하게 제대로 같이 받아서 받을 상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제 저녁 한 8시쯤이었다 그래요. 이 아들과 저녁 식사 거의 끝마칠 쯤에 전화가 왔고 저도 밥 먹다가 이 스마트폰 보고 그러셨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도 그랬는데요. 이제 그 전화를 받고 너무 조용한 저녁에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이 짧은 순간에도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동안 한국 문학의 여러 작가들이 해오신 노력, 그 힘이 저에게 힘이 됐다, 그 바탕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떻게 축하주라도 한 잔 하실 거냐 했더니 제가 평소에 술을 못 한다. 아들과 차 한 잔 할 것 같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말 우리나라의 두 번째 또 아시아 여성으로서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의 어떤 그런 흥겨움이나 설렘보다는 되게 차분한 그런 수상 소감이었습니다. 대가의 풍모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림원 노벨 아카데미라고 하죠. 사무총장의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The Academy has convened and can now announce its decision on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for 2024 is awarded to South Korean author Han Kang for her intense poetic prose that confronts historical traumas and exposes the fragility of human life. 네, 노벨위원회의 이런 평가는 주요 외신들의 일제히 자세하게 보도됐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한림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역사적 트라우마라는 표현을 썼고요.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 걸 굉장히 강렬한 시적 문장으로 풀어냈다 했는데 사실 이제 어떤 그 연약한 인간 이 부분은 채식주의자부터 작별하지 않는다, 소년연다 다 녹아 있어요. 얼마나 한 인간이 작게는 나 채식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육식 멀리 한다고 남편은 이혼을 하자고 하고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배척합니다. 이게 얼마나 인간이 그런 작은 일 속에서도 폭력적일 수 있고 그런 것에 의해서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보여주지만 또 한강 작가가 역사로 눈을 돌립니다. 그래서 5.18 광주 이게 소년이 온다고 또 4.3 항쟁 이게 작별하지 않는다인데 이런 걸로 이제 어떻게 다루냐면 다른 역사 소설과 어떻게 다루냐면 어떤 그 역사의 아픔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직면해서 이걸 솔직하고 쉬운 문장으로 풀어냅니다. 그래서 그게 그냥 그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 말하자면 내가 광주나 제주에 없었어도 우리 인생 속에서도 그런 힘겨움과 우리가 부서질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런 공감의 폭 그리고 비단 한국인뿐 아니라 세계 모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런 치유를 줄 수 있고 위로를 줄 수 있는 소설이었기 때문에 저는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 있었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림원뿐 아니라 그 한림원 에서 노벨상 종신위원장이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어떻게 보면 총집합적인 얘기일 것 같은데 역사의 상처와 직면한 강렬한 시적 표현이다. 이런 여러 가지 극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 한강 작가의 작품 중에 채식주의자를 읽었을 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2006년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독특한 문체와 그 작품성에 제가 끌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로부터 이렇게 또 노벨상이라는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한강 작가는요, 10일 밤에 자택에서 노벨위원회와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간 내용이 아주 흥미롭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조금 소개해드리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 문학 속에서 나는 자라났다. 그분들의 노력이 나의 힘이 됐다 얘기했는데 사실 이 한국 작가에는 본인들의 가족도 있을 것 같아요. 아버님이 작가 한승원 씨인데 아재아재 바라아재 쓰셨고 뭐 최근에도 초이, 뭐 추사 이런 소설도 내시고 가장 최근에 낸 어떤 시집의 제목은 고요, 신화의 속살 같은. 그러니까 근데 이분을 평가할 때 살아있기 위해서 글을 쓰는 작가다 이렇게 그 아버님 한승원 씨를 얘기하거든요. 부녀 이상문학상 수상 그렇습니다. 작가였죠. 네, 유일하게 또 부녀가 다 이상문학상도 받았고 남편은 이제 평론가인데 또 이제 경희대 쪽에 홍용희 교수. 네, 홍용희 교수기도 하고 오빠도 한동림 남동생도 만화가도 하고 동화도 쓰고 온 가족 남편까지 다 어떤 문인들 어머니만 독자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독자도 큰 힘이 됐을 거고요. 근데 뿐만 아니라 그동안 만해 문학상도 받았고 김유정 문학상도 받았고 뭐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또 본인이 이 집이요. 다 어렸을 때 다 책천지였다고 그래요. 네. 그 책 더미에 엎드려서 누워서 읽으면서 매일 책을 읽으면서 놀았다고 하는데 그런 모든 것이 힘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라오스를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먼저 SNS에 축하 글을 올렸습니다. 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위대한 업적이자 온 국민이 기뻐할 국가적 경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국 문학의 가치를 높인 작가님께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우리 훌륭한 작품으로 세계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시길 바란다. 이렇게 축사를 남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BTS 사실은 우리 한강 작가를 문학계의 BTS라고 부르거든요. 그렇게도 왜냐하면 부르죠. 네, BTS를 통해서 많은 세계인들이 K 콘텐츠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한글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러한 소설가, 우리 소설을 세계에 많이 알린 작가가 바로 한강 씨인데요. 이 BTS도 얘기를 남겼어요. 리더 RM은 SNS에 눈물 이모티콘, 하트를 올리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다 기뻐하고 계시는데 네.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기쁨도 저 친구는 B죠. 네, B는 군복무 시절에 책을 읽었다, 소년이 온다를 읽었다, 감명 깊게 읽었다, 또 이런 소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문학계의 BTS 참 상징적인 말씀이네요. 우리 시민들, 말씀드린 대로 10월 9일은 한글날이고 그 다음 날이 한강날이 됐다면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축하 소감들 여러분 것 중에 간추려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침 또 어제가 한글날이었잖아요. 근데 한글날 다음 날에 이렇게 우리나라 한국 작가가 한글로 쓴 소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가장 권위 있는 노벨 문학상을 탔다는 소식에 굉장히 기쁘고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노벨 문학상을 한국인께서 최초로 수상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좀 놀랐는데 비영어권 국가에서 이렇게 수상자가 나왔다는 거에 좀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요. 굉장히 뿌듯한 것 같습니다. 네, 외신들은 다른 작가 찍고 그런 예측도 달리했다가 아주 놀랬고 그래서 긴급 뉴스, 주요 뉴스로 계속 타전 중이죠. 네, 속보도 내보내고 분석 기사도 내보내는데 AP는 점점 커지고 있는 한국 문화의 세계적 영향력을 반영하는 것이다. 저는 이제 이게 그 영향력 덕분에 한강 작가가 받았다기보다는 이 영향력을 점점 한강 작가가 함께 키워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BBC는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또 두 번째 노벨 문화상이 갔다. 이 외에도 많은 외신들이 아주 크게 주목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아의 여성이라고 하던데 이번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 중국의 찬쉐 작가, 아방가르드한 작가죠. 전희 작가인데 네. 이 어떤 중국의 무속신앙 뭐 이런 느낌. 근데 그 작가가 아니라 이 한강 작가가 이제 수상을 하면서 지금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외신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수상자가 아시아 여성일 것이라는 예측에 중국 작가, 전희 작가, 여성 작가입니다. 지목을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베팅 사이트라고 하죠. 베팅 사이트에서도 뭐 예를 들면 1위가 찬쉐고 또 3위가 무라카미 하루키고 막 이런데 거기에 한강 작가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없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서구 중심, 남성 중심이었기 때문에 아예 한강 작가는 없었는데 더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던 이변이어서 더 큰 기쁨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많은 노벨 문학상 후보 작가들을 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기억나요. 기자 때
고은 선생 집 앞에 중계차 바쳤다가 철수하고 몇 년을 그랬습니다. 번번이 고배를 마셨죠. 그렇죠. 이제 주로 이 할리머니, 스웨덴 할리머니 인류애라든가 어떤 이런 인간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고은 작가는 주로 이제 이 우리 민주주의, 자유, 수호 이런 것에 대한 소설을 쓰셨고 황석영 작가는 어떤 남북 문제라든가 베트남 전쟁 이런 것들을 소재로 했기 때문에 이게 좀 할리먼에서도 좀 더 좋아하고 주목하지 않을까 하면서 우리가 고대를 했었는데 늘 어떻게 보면 고배를 마셨는데 저는 젊은 작가 그리고 이 여성 작가 한강 씨가 받아서 또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수상의 순간이다 생각합니다. 네. 이제 이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그 서점 사이트가 일시 마비가 되고요. 품절도 일어났습니다. 저도 접속했다가 못 사고 말았어요. 여러 가지 지금 화제를 낳고 있고 출판계 베스트셀러 목록에 1위부터 9위까지가 한강 작가 작품으로 한때 도배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노벨문학상 상금 혜택 어떻게 됩니까? 13억 4천만 원이고요. 너무 다행히도 비과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금 내지 않고 고스란히 한강 작가가 다음 작품을 또 쓰는데 기자 출신이거든요. 잡지 센터의 기자 출신인데 그 취재에 비해 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